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켈레 복소수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켈레 복소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쳐다보면은 켈레 복소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켈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과 그 읽어내는 능력, 그걸 좀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켈레 복소수. 먼저, 자, 켈레 복소수. 이 뭘 말하는 거죠? 켈레 복소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은 Z를 A 더하기 BI라고 잡았을 때 켈레 복소수는 Z 바라고 하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Z가 만약에 1 플러스 I라고 한다면 Z바는 뭐죠? 1 빼기 I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1 플러스 I의 바 이렇게.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I의 켈레 복소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I가 되겠죠. Z가 만약에 2i예요. 그러면은 Z바는 어떻게 되죠? Z바는 이게 허수부죠.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이렇게. Z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Z바는 그대로 3입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헷갈려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숫자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허수부 없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표현은 이해했으니까 가지는 성질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간단하죠. 이거는 Z 바의 바는 그냥 Z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닌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은 긍정이죠. 맞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Z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3번, 4번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겁니다. 5번, 6번. 5번과 6번을 기억할 때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공평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켈레 복소수는 공평하다. 자, 무슨 말인지 보면 Z1과 Z2가 있는데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체 바가 씌워져 있다. 이럴 때는 공평하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바를 씌워주시면 돼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씌워서. 그냥 여기 지워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 바라고 하는 애는 이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하나씩 씌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Z1과 Z2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 바를 씌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Z1 바 곱하기 Z2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길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Z1 더하기 Z1 바에 Z2 곱하기 Z3의 바에 나누기 Z4의 빼기 Z5 되어 있다. 이거의 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 지우면 끝입니다. 이렇게. 각각 분배 법칙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Z1 바의 바니까 얘는 그냥 Z1이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Z2 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Z3 바의 바니까 Z3입니다. 이렇게. 얘도 Z4의 바, Z5의 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끼리 뭐라고? 공평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다 씌워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본론 2번, 3번, 4번을 할 텐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Z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BI다 라고 한다면 Z바는 자동 A 빼기 BI가 되겠죠. 이때
2번, 3번, 4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 A, B가 실수라고 돼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거 확인 안 하고 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는 서술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걸 안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감점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실수해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볼까요? 2번.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Z와, 아이고, 바죠, 바. Z와 Z바를 더하면, 이 더해보세요, 이거. 이 더해보면은 2A가 되죠. 그 얘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 다음, 두 개를 곱해보세요. Z와 Z바를 곱해보세요. 이거는,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A제곱, B제곱에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 2번에서 나오는 성질은 뭐냐면은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함정을 한번 파볼까요? 함정을 파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Z와 Z바를 곱해서 0이면 Z는 0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어설프게 풀면은 틀립니다. Z와 Z바를 곱했을 때 0이면 그러면은 요 두 개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아,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Z는 0이다. 이런 말인데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이거 둘 다 0이다라는 소리죠. 왜?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둘 다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A, B가 0이기 때문에 A, B 둘 다 0이에요? 둘 다 0이에요? 그럼 0이 되겠죠. 이거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함정을 판다고 했습니다. 이걸 안 줘요, 선생님들이. 이걸 안 주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말이 맞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왜? 아니,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게 왜 틀렸습니까? Z와 Z바를 곱했을 때 0이다라는 소리는 이 소리죠. 근데 A와 B가 실수라는 전제가 돼야 둘 다 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실수가 아니면 뭔데요?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되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i와 1. a가 i고 b가 1이면 제곱에서 더하면 0이 돼요. 이 조건이 없다면 아시겠죠?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계속 강조해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내용.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Z와 Z바가 같대요. 켤레 복소수가 같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Z는 실수라는 소리입니다. Z는 실수. 왜? 아까 이야기했죠? Z가 1 플러스 i면 Z바는 1 빼기 i죠. 이 두 개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Z가 i면 Z바는 마이너스 i입니다. 이 두 개가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같아지는 유일한 경우는 Z가 1이 되면 Z바는 1. 그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숫자니까. 그래서 이 경우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라는 소리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4번. 4번은 Z와 마이너스 Z바가 같다면 이 말입니다. 이거는 Z가 순허수라는 소리입니다. 순허수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생각해보세요. 요 넘겨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기면 Z와 Z바를 더해서 0이다라는 소리죠?
이 두 개 더하면 2a라면서요. 이게 2a예요. 2a가 0이다라는 소리는 a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a가 0 되게 되면 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허수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성질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첫 번째, z가 x제곱에 빼기 5 빼기 i에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2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z바와 마이너스 z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방금 여기 적으면서 뭐라고 했죠? 저게 순허수라는 뜻입니다. 순허수. 말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순허수. 그렇다면 z가 순허수라는 말이니까 앞에서도 예제 풀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i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x제곱 보이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5x 보이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4 보이죠? 이렇게 실수 부분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 허수 부분 이렇게 곱하면 x죠. 플러스 x 그 다음 빼기 2에 i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순허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만 다시 얘만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4, 1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1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x값은 1 또는 4다. 이때 이쪽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 확인해 봐야 돼요. 1 넣어보면 0 안 되죠. 4 넣어도 0 안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더하면 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z가 a 더하기 bi일 때 이 말보다 그 뒤에 괄호가 더 중요합니다. a, b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실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실수인 것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 z제곱 실수인가요? 이 실수 아닙니다. 실수인 것은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할 때 실수라는 거고 이 z를 제곱하게 되면 실수 아니에요. i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z와 z바를 더했습니다. 이거 실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z와 z바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순허수가 됩니다. 순허수. 이렇게 z바는 a 빼기 bi니까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2bi가 되죠. 2bi. 그러면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b가 0이 돼버리면 또 그건 말이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z에서 z바를 빼게 되면은 2bi인데 선생님 이거 b가 0 되면은 실수 맞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0이 아니면 순허수가 되죠. 그 말 뜻은 얘는 b 값에 따라서 실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상 실수인 것 이렇게 물어봤죠. 어떤 값에 대해서도 항상 실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 b 값에 따라서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수고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은 순허수가 돼요. 그럼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으면은 항상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수학하를 가게 되면 이걸 반례라고 합니다. 안 되는 예시, 반대가 되는 예시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z와 z바를 곱하게 되면은 실수입니까? 오케이. 이 두 개는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z분의 1과 z바분의 1은 실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분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항상 통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통분해 보세요. 통분하면은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Z, Z바 분의 Z 더하기 Z바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곱한 거네요. 곱한 거면 실수입니다. 더한 거네요. 더한 것도 실수입니다. 실수분의 실수면은 이거는 실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다. 그러면 맞는 것의 개수는 3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괄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3번째. 자, 3번째 문제 보게 되면 정말 흔한 문제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 바가 1이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분의 1이 2다. 이하일 때 베타 더하기 베타 바 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크게 확인할 게 없겠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해서든 이 식과 이 식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식을 뭔가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알파 보이네요. 여기 알파 보이죠? 그럼 여기서 알파를 베타 바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베타 바 분의 1 되죠. 그러면 얘는 베타 바 분의 1이야. 그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알파 바 분의 1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거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알파 분의 1이죠. 그럼 이쪽은 베타 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바를 씌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씌워버리게 되면 이 바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데 얘는 실수죠. 그냥 그대로 1입니다. 그러면 밑에가 알파 바 분의 알파 바가 되겠죠. 알파 바. 이렇게. 그래서 알파 바 분의 1은 여기 베타 바의 바죠. 베타입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러니까 켈레 복수수의 성질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바 분의 1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베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데 베타 더하기 베타 바 분의 1 여기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i. 얘는 2i인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를 베타 바 분의 1로 고친 다음, 그죠? 여기 대입해 주면 베타 바 분의 1이 될 테고 얘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요 뒤집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괜찮겠죠? 그리고 바를 씌워주고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째 문제. 자, 두 복소수 알파가 3 플러스 i고 그 다음에 베타가 1 빼기 2i입니다. 자,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바 빼기 베타 바 이렇게 이거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성급하게 첫 번째, 이게 성급한 학생들은 요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요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요 알파 바 자리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요 자리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곱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해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아까 공평하다 그랬죠. 공평하다. 알파 빼기 베타의 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뭔가요? 이거 알파 바 빼기 베타 바죠. 이렇게 공평하게. 그럼 이거는 같네? 이거랑 같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파 빼기 베타의 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여기서 빼보세요. 이게 알파 빼기 베타고 이건 알파 빼기 베타의 바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켈레 복소수 관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
빼기 3i죠. 그럼 얘는 안 봐도 2 더하기 3i일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편하죠. 왜?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얘 제곱, 얘 제곱 더하면 되거든요. 2제곱, 3제곱 더하면 된다고요. 답은 13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조금 문제가 변형이 되고 어려워지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보시면 문제가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진짜 흔한 문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가 2 플러스 i고 베타가 2 빼기 3i예요. 이때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의 베타 더하기 알파의 베타바 더하기 베타의 베타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급한 친구들은 여기다 다 집어넣죠. 이렇게 2 더하기 i 집어넣고 2 빼기 i 집어넣고 2 빼기 i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항이 몇 개예요? 항이 4개죠. 항이 4개예요.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여러분들 인수분해에서 항이 4개인 경우는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 했죠? 2개, 2개를 묶어보거나 1개, 3개를 묶어본다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거랑 복소수의 연산과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2개 알파바 보이죠? 그럼 알파바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2개 묶을 때는 공통인수가 나와야 됩니다. 요 2개 베타바 보이죠? 베타바로 묶으면 여기는 알파가 남고 베타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되겠구나. 그런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상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원래 요런 애였다. 요런 애. 그러면 얘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다. 그죠? 관계다. 그러면 요 2개 더해보면 돼요. 더해보면 얼마죠? 더해보면 4 빼기 2i입니다. 그죠? 2개 더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바니까 4 빼기 2i와 4 더하기 2i를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벌써 알고 있는데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계산 끝이야. 이렇게. 그 답은 25번 돼야 됩니다. 조금 적응이 되시나요?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 2문제 남았는데 어떤 주제냐면은 여러분들 필수예제 8번에 해당됩니다. 복소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복소수를 직접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Z를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뭔지 모르니까 A 더하기 BI라고 가정해놓고 식에다가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때려 집어넣은 다음 양쪽을 비교하면 복소수 상등 조건 있죠? 비교하면 끝. 다시 뭐라고요? 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가정. 뒤에다가 뭐 적어놔야 되나요? A, B는 실수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고 가정해 놓고 식에다가 다 때려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고 복소수 상등 조건 하면 끝. 자, 볼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3 빼기 2i의 z바 더하기 2i의 z 이게 2 빼기 3i와 같을 때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z를 딱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z바죠. 그러니 집어넣어 주게 되면 3 빼기 2i에다가 여기는 a 빼기 bi가 들어가야 되겠죠. 더하기 2i에다가 z 자리에는 a 더하기 bi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는 2 빼기 3i가 됩니다. 자, 이제 쫙 전개를 하는 거예요. 풀어에 쳐서 이거 안 된다고 했죠? 복소수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쪽 전개할 때 조금 적응이 됐을 때는 바로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요 3a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라는 거 아시겠나요? 예? 되죠? 그 다음 실수분만 뽑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가 되나요? 잠깐만 문제를 그죠? 3a 죄송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i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b입니다. 제가 실수하지 말아 해놓고서는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b죠. 그럼 요거랑 계산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4b가 될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 자, 이제 허수부.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b의 i. 그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의 i.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허수부가 나오죠. 플러스 2a가 돼버리니까 a는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i가 2 빼기 3i입니다. 네?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b가 허수 부분인데 여기 마이너스 3 보이죠? 그럼 b 값은 얼마인가요? b 값은 1 되겠네요. 그럼 여기 b 값 1 집어넣으면은 3a 마이너스 4가 여기 실수부 2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부분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2가 돼야 되겠죠. 2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복소수를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양변 비교, 그럼 끝. 자, 마지막 문제.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수 z바에 대해서 z와 z바를 더하면 8이고 그 다음에 z와 z바를 곱하면 16이래요. 이때 1 빼기 i분의 z의 값은 이를 물어봤죠. z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이 더해보면 뭐가 되죠 이거? 2a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2a가 8이에요. 그럼 a 값은 4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4 넣으면 16이니까 없어져 버리죠. 아, b값 0이구나. 결국은 z라고 하는 애는 얼마다? 4다라는 소리입니다. 4. 이때 1 빼기 i분의 z 4 이걸 계산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실수화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분모는 이제 암산되죠. 2분의 4에다가 1 플러스 i가 되고 약분시키고 2가 남으니까 전개하면 2 플러스 2i다. 이렇게.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켤레 복소수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이해되시나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던 저기서 함정을 파요, 선생님들이.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저걸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